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본사안은 수락산 자연녹지 내에 비닐하우스라는 그 지작물이 있었는데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기 위해서 구청이 수용보상금을 환가한 사례입니다. 구청의 지작물은 주거지 비닐하우스였습니다. 3,4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관제인이 구청이 보상협의에 응하여 동의서 작성해주고 면제세산 범위 내 힘으로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1회 보고서에는. 그런데 법원이 속행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채무자가 성남에서 개 장수를 했습니다. 개를 사고 파는 성남 모란시장이 아마 개로 유명하죠. 개인 채권자는 송달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혹시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한번 속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1회 기일 지난 후 구청에서 관제인 사무실로 아까 그 지작물 철거에 대한 대가 3,400만 원과는 별개로 주거 이전비 1,300만 원을 받아가라고 안내문을 송달했습니다. 일종의 뭐 이사비 비슷한 거죠. 이에 길에 관제인은 4,400만 원 중 3,400만 원을 면제하고 약 900만 원을 환수한 취지를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환가한 거죠. 그러나 법원은 1,300만 원 환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취지는 면제세상 900만 원만 고려하고 그 당시 아마 3,200만 원이 면제세산 범위였기 때문에 요거만 공제해라. 그래서 총 1,300을 환가를 했습니다. 한편 위 지작물 보상금 3,400만 원을 구청에서 채무자의 통장에 입금하였는데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으나 관제인 사무실에서 압류 취소해주고 당사자는 수령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파산 들어와서 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 통장도 압류 취소해줬지. 이 보상금도 뭐 나름대로 답 잘 받았죠. SH공사 임대아파트 입주권 혜택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채무자는 이혼 후 10년 이상을 비닐하우스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비참하게 생활을 하셨죠. 4,300만 원과 아파트 입주권을 얻었으나 호사다마라고 결국 우편물 안내문이 송달되는 바람에 재산이 증가되어 불가피하게 한수를 당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수령에 대한 동의는 관제인 명의로 해주면 되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제인이 구청에 대한 통고서 및 구청의 손실보상협의 요청서, 손실보상 명세표, 파산관제인이 보상협의 동의서 이런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손실보상금 발생 사건 처리 시 지작물과 이주비 안내서가 별개로 발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보상 내역을 세밀히 살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이 발생하는 사건은 관제인 세미나에서도 가끔 등장했습니다. 그 박진철 변호사님이 발표한 사례가 기억나는군요. 그래서 잘 유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채무자는 이제 무상거주, 수락산의 어떤 자락의 그린벨트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비닐하우스 주거. 어디 이씨 종중의 소유였습니다. 그 당시 그 땅이. 주로 이제 보신탕 집도 하시고 개장사 같은 거를 좀 하시다가 이제 일용직으로 쭉 지내다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아들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의원 직원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무는 2억 4천이고 최초에는 이제 이 수용보상금은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집행제한 범위 내 임차보조금 및 최저생계비 수용보상금 이 당시에 2,500만 원이었군요. 2,500만 원. 죄송합니다. 최저생계비는 720만 원. 이게 계속 인상이 됐죠. 1,600, 1,900, 2,500, 3,200, 3,400, 3,700. 현재 3,700이고 이것도 720, 900, 1,100 이런 식으로. 이건 법령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이 3,200에서 요거만 고려를 해라. 나중에 식용계를 수집하거나 식용계를 참 수집해서 성남 모란시장에서
이제 구입합니다. 보신탕강에 납품하면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및 부도가 나자 채무자도 물품 대금 채무를 갚지 못하여 결국 카드 대금 누적으로 부채가 급증했다. 자녀들 명의 재산은 없으며 보험도 실효돼 해약감이 존재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 주거지 부동산 등기 등본에 의하면 채무자는 노원구 및 사회복지재단 소유의 토지, 하천 부지에 무가 건물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상속 재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변에 있는 토지였어요, 이게. 부친은 2004년 사망 전 답 24제곱미터를 1969년에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2003년 철도청 국가위에서 수용함. 수용 후 1년 후인 2004년 10월 18일 부친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수용 보상금은 채무자가 받아 사용했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죠. 원래는 아버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쉽게 끝나는가 했더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이주비 안내서가 당도해서 이주비 1,300만 원도 별도로 받아가시오라는 게 발견돼서 너무 채무자가 물론 어렵지만 채무자만 생각하지 말고 채권자까지 고려를 하라는 재판장의 그 명령으로 이게 언제냐면 2013년 사건이죠. 2013년이 아마 사단독 시절의 사건으로 김모 판사님이 아마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